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경험담, 즉 공포썰을 작성하며 서로 공유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도 그런 공포의 한 조각입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생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기 말 과제까지 전부 제출한 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동안 고등학교 시절 자주 방문하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오늘 집에 내려가는데 시간 되면 만날래? 수민은 반가운 듯 바로 답을 보냈다. 당연하지. 밤에 우리 자주 갔던 카페에서 만날까? 그렇게 우린 8시쯤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녁을 먹고 나니 유나라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도 오늘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수민이랑 같이 보자. 나는 수민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셋이 만나기로 했다. 시간이 되어 카페로 갔을 때 먼저 도착한 수민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고 수민이 반갑게 말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곧 유나도 카페에 도착했다. 이렇게 셋은 앉아 과거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날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허름한 2층 건물이었는데 흔히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용기, 시험 삼아 그곳을 방문했었다. 수민이 갑자기 말했다. 다시 한번 그 집에 가보지 않을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는 진심이었다. 유나도 흥미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다. 그때는 것 많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봐보자. 유나가 말했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밤 11시 넘어 우리는 플래시 등을 준비해 그곳으로 출발했다. 차를 1시간가량 타고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옛날 생각이 났고 조금은 두근거렸다. 아, 여기 있던가? 수민이 나지막에 말했다. 맞아. 길 잃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해. 나는 맞장구 쳤다. 우리는 길을 따라 얼마 걷지 않아 그 폐허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그 건물은 여전히 일신연스러웠다. 폐가의 문은 부서질 듯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와보니 조금 오싹한데 유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셋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예전과 다름없이 텅 비어 있었고 벽에 붙은 낡은 벽지조차 변함이 없었다. 그때였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민은가 보자. 라고 말하며 앞장섰고 우리는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점점 더 소리가 가까워졌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정체 모를 기운에 휩싸였다. 플래시를 비춰보니 오래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는 것만 같았다. 수민이 용기 내어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묘한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갑자기 유나가 날 당겼다. 여기 말고 다른 데 보자.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봤어? 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찾기 위해 복도를 따라갔다. 하지만 복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머무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나가자. 수민이 다급히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다. 밖은 아까보다 더 추워졌고 이상한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넸고 별일 없었음을 안도하며 차에 탔다. 그 후로 우리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동안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우리는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었어도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 어쩌면 그 연쇄적인 이상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정말로 그곳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더욱 끈끈해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신비로움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공포를 통해 일상의 지루함을 탈피하고 친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심심했던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의 글을 클릭했다. 제목은 오래된 폐가에 얽힌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자신의 고향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는 대체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로 치부되곤 했다. 하지만 글쓴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
친구들과 모험심에 불타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어두운 밤 손전등 몇 개를 챙겨 들고 그들은 폐가로 향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오래된 지붕과 부서진 창문 때문에 이미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무언가 찜찜한 기운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이끌린 그들은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으며 버려진 가구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집 안은 싸늘했고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다들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고 무너지기 직전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다. 2층에는 낡은 가구들이 가득한 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피아노 위에는 먼지 덮인 누런 노트가 있었다. 노트를 집어든 한 친구가 놀라며 말했다. 여기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어. 노트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곳에 들어온 자 결코 무사히 나갈 수 없으리라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던 피아노에서 스스로 건반이 눌려지는 소리가 났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럴 때마다 집 한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출구를 막으려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어찌해서든 그들은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곧장 마을로 내달리며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글쓴이는 인터넷에서 그 폐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 집은 50년 전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었다. 그곳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집은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고 했다. 사라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과연 그날 그 친구들은 정말 무엇을 본 것일까? 그리고 그 집에 남겨진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폐가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으스스하게 서 있을 것만 같았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실화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들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긴 공포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던 나는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도심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의 평온함을 즐기며 미래를 차분하게 설계해보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고향집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고향의 오래된 집은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떠나신 이후로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청소와 정리를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특히 안 쓰던 다락방은 문조차 열리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책상 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페이지 곳곳이 낡고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다이어리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어떤 여성의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섬뜩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 매일 밤 내 꿈속에 나타난다. 도망칠 수 없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안한 느낌에 휩싸였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궁금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실수였다며 후회할 정도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집안이 어딘가 모르게 쌀쌀해지더니 불빛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전기 고장이 났나 싶어 박스를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다락방 안에는 그 누구도 있을 리 없었지만 벽에는 고대 문자 같은 것이 피로 쓰여져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기분이 들어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겁에 질린 나는 후다닥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다락방에서 소리가 나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기도 했다. 나는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어쩐지 떠날 수 없는 기분이 들어 그저 견디고만 있었다. 어느 날 밤에는 특히 심한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그 낡은 다이어리의 주인공인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몇 마디를 속삭였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나는 이 다이어리와 이 집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동네의 한 노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전 이 집에 살았던 여성이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 그녀의 원혼이 집을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다. 나는 근처 절에 찾아가 스님에게 자문을 구했고 스님은 그녀의 혼을 달래는 의식을 권해주었다. 의식이 끝난 후로 신기하게도 집안의 이상한 현상은 차츰 사라져갔고 어두운 기운도 점차 거쳤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씩 나는 다락방을 올려다볼 때면 그 슬픔에 젖은 눈이 다시금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다. 다이어리를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았고 집안 곳곳에 그녀를 위한 작은 재단까지 마련해 두었다. 이제 그녀가 편히 쉬길 바라며 나는 다시 도심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이사는 차분하게 끝났고 마치 지난날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 다이어리는 여전히 내 서재 한켠에 두고 있다. 한 번씩 꺼내어 읽어볼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시금 선명해진다. 그럴 때면 어딘가 저 너머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보며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다.